대통령 육촌부터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추천한 30대 우모 씨까지 대통령실 사적 채용 논란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걸 사적 채용이라고 주장하는 건 국민을 호도하는 프레임이라고 주장하면서 자신이 추천한 우 씨가 지역구 선관위원 아들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며 아버지와 아들은 별개라는 말도 했습니다. 당장 민주당에선 국민들이 윤석열 표 공정이 무너졌다고 받아들이고 있다며 이들이 어떻게 대통령실에 채용된 건지 국정조사를 하자고 나섰습니다. 먼저 하예빈 기자 보도 보시고 이 문제 집중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관행에 따른 채용이라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일반직 공무원은 공개적으로 경쟁을 해서 뽑지만 별정직은 통상 함께 일했던 사람들 중에서 추천받아 채용해왔단 겁니다. 이걸 갖고 사적 채용이라고 프레임 주장하는 거는 일반직 공무원과 별정직 공무원의 채용 절차, 채용 방법, 그리고 채용 관행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국민들을 호도하기 위한 프레임이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청와대 직원 대부분이 별정직이었다고 했습니다. 문제가 된 공무원 우모 씨의 경우 선대위와 인수위에서 보여준 열정과 능력을 인정받은 거라고도 했습니다. 우 씨 아버지가 권 원내대표 지역구인 강릉시의 선관위원이라는 점도 미리 알았다고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선관위원회라고 해서 아들이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특정 정치인을 지지하는 것에 하지 말라는 법은 없고요. 부자간의 정치 성향이 일치하는 집안이 결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앞서 우 씨 아버지 신분이 밝혀지면서 민주당은 전형적인 이해 충돌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대통령실도 권 원내대표와 같은 취지로 이번 논란에 반박했는데 역시 프레임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비서실의 특성을 간과한 정치 공세이자 프레임이다라고 주장한 겁니다.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과 후보 시절부터 줄곧 강조한 공정과 상식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다며 사적 채용은 내로남불의 전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대통령이 되셔서 자신이 내세웠던 공정과 상식의 가치를 그대로 부정하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윤석열포 공정과 상식이 무너졌다. 대통령실 근무는 급여 수준과 상관없이 많은 청년들이 원하는 경력이라면서 국민을 눈속임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대통령 부부의 이 어떤 지인들의 연이은 그 어떤 움직임들 그냥 가볍게 넘어갈 문제는 아닌 것 같다. 사적 채용 비선 논란 국정조사를 같이 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채용 문제까지 지적하며 전선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JTBC 하혜빈입니다. 대통령실 사적 채용 논란, 정치부 강버들 기자와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자, 강 기자, 권성동 원내대표는 별정직 공무원을 채용하는 그 기준과 일반직 공무원은 다르다. 그러니까 이걸 사적 채용이라고 하는 건 옳지 않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문제인가요? 먼저 권성동 원내대표 이야기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번 정부 구성 과정에서 고위직부터 하위직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을 추천을 해왔고 지금도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형식적으로 보면은 맞는 얘기일 수 있습니다. 이전에 청와대에서 근무한 분들한테 확인을 해봤는데요. 네. 별정직은 추천이 된 사람들 중에서 뽑아온 게 맞습니다. 네. 법에 명시된 채용 절차가 따로 없고 누가 추천을 했느냐를 채용 과정에서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도 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추천한 권성동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뭐 대통령과도 가까운 권력의 핵심에 있는 사람이죠. 게다가 우 씨의 경우에는 그 권성동 원내대표 지역구 선관위원회 아들로 또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까지 함께 고려해봐야 할 문제 아닌가 싶은데 어떻습니까? 네, 그 부분이 바로 이번 논란의 핵심이라고 봐야 할 겁니다. 이 권 원내대표의 지역구가 강릉이고 네. 우모 행정요원의 아버지는 2020년 9월에 위촉된 강릉시 선관위원입니다. 이 선관위원은 선거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때나 판단할 때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권 원내대표가 지역구 선관위원의 아들을
대통령실에 추천한 게 김영란법이라 불리는 부정청탁금지법 위반이고 과태료 처분까지 받을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네. 이 법은 공직자 채용에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청탁을 하거나 받는 걸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의 위반이라는 의견도 있는데 이 법은 해당 기관 관계자의 가족을 채용할 수 없도록 한 부분이라서 이 사안에는 적용이 어렵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네, 법적인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요. 사실 법적으로 처벌 대상이 되느냐 아니냐를 떠나서 정치인의 행동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받아들일 수 있느냐 없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지적도 많죠. 특히 이번에 권성동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그 해명 과정에서 한 말들이 논란을 키운 측면이 있다는 이야기가 당 내에서도 나오지 않습니까? 네, 최저임금보다 조금 더 받는 구급이라 미안하다. 예. 해명하면서 나온 말인데요. 당 내에서조차 구급 준비생들에게 상처가 될 말이다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예. 최근에 물가가 크게 오르자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달리해야 한다는 얘기가 당에서 나왔는데요. 권 원내대표가 그 돈으로는 서울에 살기가 힘들다라고 안타까워하니까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는 그걸 알면서도 최저임금 개편 이야기를 했느냐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또 해명 과정에서 전 정부와 계속 비교를 했잖아요. 네. 그보단 우리가 낫다라는 얘기를 한 건데 그 발언에 대해서도 공정이 상대평가냐라는 비판이 있었고요. 오늘 해명 과정에서 나온 말이었죠. 아버지와 아들은 별개다. 이런 발언도 전형적인 내로남불 발언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강버들 기자였습니다.